야, 좋은 고객으로 나온 거야. 여기 와이파이는 영수증이 있어. 와이파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영수증이 있어. 잘 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제일 맛이 맛있다, 야. 시원하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핵심인데 법안 통과 전부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려는 맞춤형 법률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벌써 14만 명이 동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플랫폼에 여야 정치인을 겨냥한 출처불명의 의혹 제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한테 돈 받아놓고 아무것도 없이 고발을 했을까요? 오는 7일부터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될 경우 게시자와 플랫폼 모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타인의 인격 살해를 막기 위한 법이고 가짜뉴스 방지를 하기 위한 특정 국가나 성별을 이하하는 표현도 불법 정보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위반 여부, 허위 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70경 이거 혐오 표현이니까 아닙니까? 그거 혐오 표현이죠. 예, 그죠? 양키고 혐오 표현이니까 아닙니까? 그게 시대적인 관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맥락이나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감독하는 구조인 만큼 정권 입맛에 따라 법이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진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거대한 비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 법 시행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은 한 달여 만에 14만 명 넘게 동의해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듣고 여기서 마감할게. 이 내용은 전 앞으로 전 꺼려지는 내용인데 그 위험을 우려쓰고서 정의와 불의를 타도하자 문제가 있으면서 우리 이야기거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근데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면서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너희들 상식과 달라. 그러니까 법관들의 판단은 이거 일반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다르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도 문제가 많아도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외국에서 공부하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 자체가 달라. 좋게 얘기해야지.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한국 사회가 모두가 똑같이 알고 있는 사회, 그러면 안 돼요 하는 걸, 그 모두가 그러면 안 돼요가 그러면 안 돼요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왔다리 하면 이거 정신이 없잖아. 가짜뉴스 근절을 앞세우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핵심인데 법안 통과 전부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려는 맞춤형 법률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벌써 14만 명이 동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플랫폼에 여야 정치인을 겨냥한 출처불명의 의혹 제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한테 돈 받아놓고 아무것도 없이 고발을 했을까요? 오는 7일부터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될 경우 게시자와 플랫폼 모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타인의 인격 살해를 막기 위한 법이고 가짜뉴스 방지를 하기 위한 특정 국가나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도 불법 정보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위반 여부, 허위 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70피 아웃 이거 혐오 표현이니까 아닙니까? 그거 혐오 표현이죠. 예, 그죠? 양키고 혐오 표현이니까 아닙니까? 양키는 혐오야. 양키는 혐오야.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플랫폼은 양키는 혐오야. 정부가 감독하는 구조인 만큼 정권 입맛에 따라 법이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양키는 미국과 수영 간의 전쟁에서 양키라고 했는 얘가 혐오 표현이야. 정원은 한 달여 만에 14만 명 넘게 동의해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입니다. 사실 전쟁을 했다는 거야. 양키. 그 자체가 혐오야. 을 중심으로 7월 7일을 극복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7월 7일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인데요. 이 온라인 글에 익숙한 2030들 이틀마 검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말합니다. 이해주 기자.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 라고 주장한다. 많은 소리가 들린다. 비판이 나온다. 간접화법에 서술어를 붙이라고 써 있습니다. 7월 7일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14만 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2030 사이에서는 이틀막법 검열이라며 댓글 쓸 때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글 한마디 쓰는 것조차 이제 두려워서 뭔가 통제받는 기분이다. 아무리 엉뚱하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고 해도 그 표현 자체를 막는 거는 자유에 완전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허위 정보 판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 인증기관과 게시자의 입장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야권은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성을 가지고 온라인 이틀만법이라고도 하는데 사전 검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게 될 겁니다. 이건 위헌이고 시행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모텔 없었으면 우리 당신 엄마, 아빠, 할머니
정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이 전면 도입됩니다. 정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가장 많은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카드, 안면인증입니다. 이달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신분증 확인에 더해 얼굴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지만 허점은 여전합니다. 야, 이거 옛날 건데. 인식률이 저조한 데다 대체 인증 수단마저 신원 확인 절차가 저 번거롭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뚫려. 대체 저거. 인증 수단 중 하나인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당일 발급본만 인정되며 오는 9월이나 돼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대체수가 지속적으로 추가를 확대할 계획이 저게 뭐야, 음세 통신에서 문제였나? 왜? 또한 이번 안면 인증은 우선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대포폰 이용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것은 범죄 차단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작년 적발된 대포폰 개통 건수는 약 9만 7천 건이었는데 이 중 70%가 넘는 7만여 건이 외국인 명의로 개통됐습니다.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은 5년 새 15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2만여 건의 대포폰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년 하반기쯤에 외국인 등록증이 이제 아마 전산화 작업이 이거는 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여권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이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 논란도 여전합니다. 최근 쿠팡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생체 정보까지 활용하는 제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안면 정보 자체는 저장하지 않고 인증 결과만 보관하며 오는 저거 10월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데, 대포폰 차단이라는 취지에는 그리고 저기 해킹이 가능하고 또 원격 제어도 가능해. 그게 원격 통신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단 머니투데이 말이야. 방송 이수영입니다. 핸드폰 원격 제어에서 풀고 해. 그거 아주 오래전 얘기다. 그거 박근혜 때 나왔나? 그럴걸 아마. 그 통신에서. 이 생물은 하나라는 타이틀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종만이 존재합니다. 하는 다리를 가진 여러 종 중에서 가장 땅을 파는데 적합한 다리를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몸은 보드랑 털로 덮여있어 물에도 젖지 않고 심지어 땅속에서도 흙이 묻지 않습니다. 더듬이는 철사처럼 가느다랗고 길며 툭 튀어나온 겹눈은 깜찍한데 배 끝에는 더듬이랑 비슷하게 생긴 꼬리털이 달려있습니다. 이 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땅강아지. 땅강아지가 오늘은 매미인 줄 땅강아지를 알았어. 알아보겠습니다. 땅강아지는 짧은 다리로 땅을 엄청 잘 팝니다. 마치 매미인 키 줄 작고 알았어. 배가 통통한 강아지가 땅을 저 파는 잡으면 모습을 아직 닮아서 간질간질해서 찌푸다가 라고 찌푸렸어. 불렀습니다. 땅에 사는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토구. 서양에서는 땅을 잘 파는 두더지와 닮았다 해서 몰 크래킷이라고 부릅니다. 굴착기 같은 성능 좋은 앞다리로 서너 번 쓱쓱 파고 땅을 헤쳐서 땅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강아지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땅강아지는 지구상에서 약 80종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오직 한 종만이 살고 있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어찌 보면 가재와 똑 닮았습니다. 앞날개는 짧아서 배를 다 덮지 못해 배꼽티 모양이고 뒷날개는 길게 배끝까지 다 마치 연미복을 입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땅강아지 애벌레는 아직 자라지 못해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성충이 되면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게 됩니다. 땅강아지의 수컷은 땅굴을 파고 날개를 비벼 암컷을 부르는 소리를 냅니다. 수컷의 왼쪽 앞날개 아래쪽에 뾰족한 작은 돌기가 촘촘히 걷어나있고 오른쪽 앞날개 위쪽 가장자리에는 빨래판 모양의 마찰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은 왼쪽 날개로 오른쪽 날개를 쓱쓱 빠르게 비가 소리를 내는데 마치 바이올린에 줄을 켜서 연주하듯이 소리를 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수컷은 암컷에게 소리를 좀 더 크게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수컷 땅강아지는 암컷에게 소리를 더 크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땅속에 Y자 모양의 굴을 팝니다.
처음에는 한 갈래로 파다가 점점 땅굴을 한 갈래 더 팝니다. 하나는 땅 밖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건 앞이 막혀 있습니다. 수컷은 머리를 양 갈래 굴이 시작되는 쪽에 댄 뒤에 날개를 비벼 소리를 내는데 양 갈래 굴은 그 소리를 메아리처럼 멀리하게 하여 크게 퍼지게 합니다. 암컷은 앞다리로 수컷이 내는 소리를 듣는데 앞다리 안쪽에 귓바퀴가 없는 고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귀가 머리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땅강아지가 안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짝짓기를 하는 암컷은 알라은 채비를 합니다. 굴은 15cm 깊이로 파고 흙을 곱게 다져 타원형 방을 만듭니다. 방 하나에 20개에서 5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은 3주가 지나면 애벌레로 태어나 흙 속에 있는 부스러기나 연한 식물 뿌리를 먹고 자랍니다. 애벌레는 성충이 되기까지 6번 이상의 허물을 걷고 번데기를 거치지 않고 얼음벌레가 됩니다. 가을이 되면 땅강아지는 대부분 성충 단계로 겨울잠을 잡니다. 넓적한 앞다리로 30에서 100cm 깊이까지 땅굴을 파기 때문에 겨울에는 흙이 쌓여있는 농소를 파보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땅강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땅강아지는 이처럼 땅속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흙을 포슬포슬하게 만들고 먹고 싼 똥은 지렁이처럼 땅을 기름지게 하기 때문에 땅에 큰 도움이 되는 곤충입니다. 점점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곤충이기에 농작물을 먹는 해충이지만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땅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포항광고의 멀다였습니다. 여러분 숫자 2개만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5시간 그리고 9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선관위가 사상 초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기네 위원장한테 보고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여당 국회의원이 위원장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원하는 답을 받아내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에 걸린 사고는 5시간 넘게 깜깜무소식이었는데 특정위원회 요청은 9분 만에 실무 총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챙겨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자, 오늘은 문화일보 단독 보도로 드러난 서용교 의원과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 사이의 그 통화, 그 9분의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점에 왜 하필 그 요청을 왜 하필 그렇게 빨리 처리됐는지 다시 보시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달 3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오전 9시 39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태학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각 전국 곳곳에서는 이미 투표용지가 모자란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노태학 위원장에게 요청한 건 투표용지 부족대 제기 아니었습니다.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후보를 2명 낸 지역은 둘 다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서의원 지역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의원의 전화가 끝난 지 9분 뒤에 허철원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서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허 총장은 11시 5분에 선거 안내센터장에게 조치를 지시하고 8분 뒤인 11시 13분에 다시 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 결과까지 보고합니다. 야, 수원에도 당이 하나인데 낸 건 사람이 낸 게 있더라고.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거죠. 나 보긴 봤죠. 원래 하나에 노태학 위원장 하나잖아. 본인은 어땠습니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5시간도 넘도록 상황 자체를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유권자 수백만 명의 참정권이 걸린 사고는 5시간 넘게 방치. 여당 의원 1명의 어떤 개인적 요청은 9분인데 이 극명한 온도 차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서영교 의원은 오늘 이 통화에 대해서 참정권이 잘 실현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그런 당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중 기표로 무효표가 되는 건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 서 의원이 발벗고 나서서 챙긴 게 하필 자기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가 복수로 출마한 자기 표 계산과 직결되는 바로 그 사안이었습니다.
참정권을 위해서였다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왜 유독 이 사안만 그렇게 다급하게 챙겼는지 설명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 설명은 없다라는 거지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구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어느 정당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기관이라는 뜻이겠지요. 자, 그런데 집권 여당 힘 있는 국회의원이 다른 날도 아닌 선거 당일에 그것도 공식 창구가 아니라 위원장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국회 내 사법심의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급 인사가 선거 당일 헌법기관 수장의 사적인 연락처로 전화해서 특정 사안을 침해달라고 요청한다. 이게 정상적인 관행입니까? 아니면 명백히 선을 넘은 것입니까?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식 라인으로 확인하면 될 일을 왜 굳이 개인 휴대폰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2번씩이나 주고받았는지 이 방식 자체가 이미요 큰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실함을 지적한 게 국민의힘만은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조차 자료 제출도 없고 제출된 자료도 거짓이라고 선관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투표 당일 대응 상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기록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조차 등을 돌릴 정도로 선관위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엉망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도 서용교 의원 본인의 요청 하나만큼은 기록도 남고 2번의 통화도 남고 9분 만에 일사천리 처리도 해졌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계속 짚어왔던 이번 선거 부실 부정선거 관련 문제 벌써 조각이 여러 개 쌓였지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900장짜리 투표용지 박스가 물에 녹아 사라진 그 사건,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중투표의 의심 사례 869건, 그리고 이 모든 걸 규명하겠다며 뒤늦게 출범한 합동수사본부까지, 여기에 오늘 확인된 서영교 노태악 부분 통화까지 얹혀놓고 한번 보십시오. 개별 사건 하나하나는 뭐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조각조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연이라는 말로 덮기에는, 실수라는 말로 덮기에는 그림이 너무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건 어찌 부정선거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냐? 이거 소리 예. 서영 의원 본인은 이 통화 내용이 보도된다. 이게 저희 관리하지 않는 문제 없는 내용을 갔다 왔구만. 생각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서영교는 늘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가서 말씀드린 것 소리는 줄여달라고 한 거야. 그래, 직접 알았다고. 제출한 통화 기록과 시각, 그리고 여야 의원의 피해받고 몇 시 몇 분,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그 사이 몇 분이 걸렸는지, 이건 저희가 지원의 숫자가 아니라 선관위 스스로 국회 제출한 공식 자료입니다. 각색도, 추측도, 과장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순서대로 날려있을 뿐인데 해명보다 법적 책임을 묻는 그건 왜곡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가 서영교 자기한테 불편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통 정치인들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 뭐 일종의 패턴들이 있지요. 팩트로 반박할 수가 없으니 일단 법적 조치부터 거론해서 일단 이 여론의 관심을 사안 자체에서 법적 공방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겁을 주는 거죠. 진짜 억울하다면 너무 간단합니다. 통화 기록이 조작된다고 주장하든가, 아니면 왜 하필 그 시점에 저게 그렇게 서둘러 챙겼는지 조금조금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건 해명이 아니라 겁박에 가까운 경고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팩트 앞에서 소송 운운하는 순간 오히려 그 사안이 진짜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걸 서영교도 볼륨이 다른 분들이 계셔서 예.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저희 대한 그 안에
야, 이 한동훈이 장동혁의 술을 따라줘 장례식장에서 만났다는 내용인데 그 장동혁이 외손녀가 1살 되기도 전에 죽었나 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장동혁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저쪽으로 팽당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 이게 제일 오래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가긴 가는 거야. 언론까지 가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있어가지고 앞나라 누가 알겠어. 응? 글쎄 여당의 이현주 최고위원 그만두고 이현주 얼굴 합성 음란물에 충격받아 입원했다고 하면서 여기 누구야 조선일보의 이민석 기자가 쓴 게 있네. 26년 7월 3일 오후 8시 13분에 신고 조선일보. 그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그림들 많잖아. 그런 많은 풍자라고 해갖고 있던 거. 이현주도 만만치 않네. 이현주 역시 만만치가 않아. 그림이. 세계 3차 대전 예언이 있는데 바바 방가일 국제정세 예언으로 한국이 갈갈이 찢겨진다. 괜찮아. 잘 찢겨져. 너무 그 찢겨지는 건 많은 건 그 안에 구분되는 세력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 사우스 코리아 열심히 사우스 코리아 해. 야, 이 공개되지 않은 진실 덮어진 세월호가 또 있다. 행방불명된 장윤정 모친이 윤모모라고 하나 봐.
강동호 가족 장례식장 외숙녀가 죽었대요. 그 집에 만나봐. 난 갑자기 나왔어. 뭔가 그랬어. 왜 죽음이 있는지 그렇지. 종합병원 앞으로 오면서 건반이 지정한 시간 내에 무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야, 그리고 5.18 보고서에 총 누가 쓰라고 사례명령 내린 거 누군지 모른다고 나왔다고. 그 저기 CCTV 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그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던 거 거기에 잡혀 있었는 거야. 그 지나본 저기 거기 하나 신모모라고 했어. 그래. 이 사람 도치 수사 무망 의혹에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소환해서 그래 보겠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그랬구나. 조성현 전 1경비단장 또 하나의 토사 부패함에서 국회에 출동 명령 내렸다. 역사가 말해주는 배신자 말로 해서 서정 TV에서 3일 전에 나르크
이건 7월 2일 날 했던 거네.
스케일에서 진행을 뻔뻔히 흘리면서 너무 기어서 스케일 레이더스에서 30분 하고 너무 잘했거든요. ABS에서 세계에서 올려야 된다. 너무 야, 권선동 저기 벽점 블루밍 그거 지원했네. 경비원이 지금 있어. 나 문자 메시지로 1억사하고 경비 신임 교육 이수증 하나 넣었어. 어저께 왔었네. 10월 3일날 권선동 벽점 블루밍 경비원 채용 지원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58 1억수 문자로 지원했어요. 이력서하고 신임교육 이수증 2개 냈어요. 2958에 58 토요 국민대회는 2026년 7월 4일 오늘 토요일 날 12시부터 행진은 15시에 15시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다른 내용이었어. 국조특위 민주당 국힘 재선거 부시선거 부정선거
야, 충주시에 이어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되면은 전자개표기의 실체가 의문시킨다. 이러면서 있는 거. 그러니까 전 표계선이 잘못되어 있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제의를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잠시에서는 빼앗긴 참정권 전국 재선거 하라고 다시 또 난리치는데 그럼 이유가 뭐고 문제가 뭐야? 그건 당일 투표, 수개표 그걸로 하라는 얘기겠지. 근데 여기 잠실은 그 잠실이 아니야. 그럼, 응? 그 잠시에는 510 올림픽 공선 운동장도 아니고 올림픽 공원. 인천에 사는 사람들 참 많은 소리를 하나 봐. 잘 됐지 모르겠다. 잘 돼야지. 신나겠군. 잠시 올림픽 공원 라이브. 여기는 진상 작가 TV. 민노 총도 온대요? 도로 오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오는 거야? 민노 총이 왔어. 죄송가 그러겠지.
이따가 끌게요. 수고했어. 오늘도 여기 와서 좀 놀러 갔어요. 아까 이게 지금 영업방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응? 바이바이.